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아주 유명한 고전이죠. 그리스인 조르바. 오늘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소설은요, 정말 근본부터 다른 두 가지 삶의 방식이 꽝 하고 부딪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철학을 먼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작가 자신의 묘비명인데요.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이 문장 하나에 소설의 핵심 주제, 그러니까 그 궁극의 자유가 아주 압축적으로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두 주인공이 처음 만나는 장면, 정말 인상적인데요. 때는 동이 트기도 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피레우스 항구의 한 카페입니다. 공기 중에는 셀비어 차의 쌉쌀한 향기가 가득하고 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 그런 곳이죠. 그 우물한 카페 안에 한 젊은 지식인이 앉아 있습니다. 바로 이 소설의 화자죠. 크레타로 가는 배를 기다리면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데요. 사실 얼마 전에 친구랑 좀 가슴 아프게 헤어졌거든요. 그 친구가 마지막에 던진 한마디. 이 책벌레야? 이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도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한마디가 그의 내면에서 어떤 조용한 혁명의 불씨를 지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예수는 좋게 넘어 보이는 키가 크고 마른 한 남자가 나타나요. 그리고는 정말 매처럼 날카롭고 강렬한 눈빛으로 이 화자를 꿰뚫어 보듯 쳐다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조르바죠.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화자에게 성큼성큼 가까워서는 불쑥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당신의 여행에 데려가시오. 자, 그럼 이 두 영혼, 두 주인공을 한 명씩 좀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먼저 조르바가 나중에 두목이라고 부르게 될 인물, 바로 화자입니다. 화자는 뭐랄까, 평생을 삶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살아온 그런 지식인이에요. 그의 세상은 책과 잉크 그리고 종이로 이루어져 있죠. 단테 같은 위대한 작가들의 글을 통해서 세상을 경험하고 삶을 배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간접적인 경험에 질린 겁니다. 뭔가 진짜 날 것 그대로의 현실을 갈망하게 된 거죠. 삶의 본질과 직접 맨몸으로 부딪혀보고 싶다는 강한 열망에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자가 쌓아 올린 지성의 세계를 통째로 뒤흔들어 버릴 엄청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야말로 살아있는 자연의 힘 같은 남자, 알렉시스 조르바를 만나보시죠. 화자와는 정말 정반대의 인물이죠. 조르바의 세계는 흙과 육체, 그리고 행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광부였고 요리사였고 또 음악가이자 열정적인 연인이었어요. 작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치 어머니인 돼지의 탯줄을 아직 끊지 않은 것처럼 길들여지지 않은 원시적인 영혼 그 자체를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조르바의 이런 급진적인 철학을 정말 단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충격적이면서도 기억에 오래 남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바로 손가락 이야기입니다. 조르바가 한때 도자기 만든 일에 미친 듯이 빠져 있었는데요. 유독 왼쪽 검지가 자꾸만 거슬리는 거예요. 작품을 망치기 일쑤였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어느 날 정말 아무런 망설임 없이 도끼를 가져와서 그 방해되는 손가락을 그냥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그에게는 더 위대한 열정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당연한 선택이었던 거죠. 정말 대단하죠. 자,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세계관, 책의 세계와 삶의 세계가 크레타라는 섬에서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러면서 삶의 진짜 본질이 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강력하고도 근본적인 철학적 논쟁이 시작되는 거죠. 조르바는 화자의 그 지성이라는 걸 아주 정면으로 그리고 거침없이 공격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두목, 내가 보기에 당신은 굶어본 적도, 살인해본 적도, 훔쳐본 적도, 간음해본 적도 없는 것 같소. 그러니 세상에 대해 뭘 알겠소. 당신 머리는 순진하고 살갗은 핫볕에 타본 적도 없어요. 와, 정말 직설적이죠? 진짜 알미라는 건 책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필터 하나 거치지 않은 그 날 것 그대로의 경험에서만 온다는 통렬한 일갈입니다. 조르바는 아예 이성이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투박하고 재밌는 비유로 무시해버려요. 뭐라고 하냐면요. 인간의 이성이란 물레방앗간 집 마누라의 엉덩이 같은 거요. 이겁니다. 그에게 이성이라는 건요. 오히려 삶을 방해하는 걸림돌일 뿐이에요. 삶의 진정한 길잡이는 오직 본능과 열정이라고 믿는 거죠. 그럼 조르바가 생각하는 인간의 핵심은 뭘까요?
그가 연주하는 악기, 산투리에 빗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산투리는 짐승이요. 짐승에겐 자유가 필요해요. 나는 그걸 느껴야 하오. 나를 윽박지르면 그땐 끝장이요. 당신은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겁니다. 조르바에게 인간다움의 핵심은 딱 한 단어, 바로 자유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열정에 따라 행동할 자유, 바로 그거죠. 그렇다면 진정한 자유란 대체 뭘까요? 이 소설은 자유란 이런 것이다 라고 딱 잘라 답을 주지 않아요. 대신에 해방으로 나아가는 두 가지 아주 심오한 길, 어쩌면 서로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이 소설의 중심 갈등은 이 두 가지 철학 사이에서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부처의 길입니다. 이건 화자의 길이죠. 모든 걸 버리는 거예요. 소유, 욕망, 심지어 두려움까지. 그럼으로써 차갑고 초연한 평화를 얻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바로 이 상태입니다. 반면에 조르바의 길이 있습니다. 이건 모든 걸 껴안는 거예요. 기쁨, 고통, 일, 사랑, 그리고 춤까지. 삶에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삶을 통째로 집어삼키면서 자유를 찾는 방식이죠. 조르바가 생각하는 자유는 이런 겁니다. 더 위대한 열정을 위해서라면 지금 가진 열정쯤은 기꺼이 파괴할 수 있는 각오, 또 순수한 표현의 단 한순간을 위해서라면 그동안 피땀 흘려번 모든 황금을 미련 없이 던져버릴 수 있는 용기. 소설 속에 혁명가가 나오잖아요. 자유를 쟁취한 그 순간 훔쳤던 모든 금을 허공에 뿌려버리죠. 바로 그런 겁니다. 더 큰 가치를 위해 모든 걸 버릴 수 있는 용기. 그게 바로 조르바의 자유인 거죠. 자, 이제 이 소설이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볼 시간입니다. 당신의 삶은 책에 더 가깝습니까? 아니면 춤에 더 가깝습니까? 어떤 정답이 있는 질문은 아닐 겁니다. 다만 이 질문을 통해 지금 나는 어떤 방식으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 깊이 성찰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